자, 안녕하십니까.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. 자,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하죠. 뭐 선선하다 이렇게 이제는 표현을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보지도 않았는데 막 쏘냐. 자, 오늘은 이제 그 월동 사양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자, 월동 사양, 이제 월동 사양을 얼만큼 해야 됩니까? 언제 해야 됩니까? 뭐 이런 문의가 좀 들어와 가지고 그 월동 사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. 그 월동 사양도 이제 월동 사양 종류, 이제 종류가 있죠. 월동 사양의 종류가 있고 또 방법이 있고 또 뭐 월동 그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첫 번째로는 그 월동 사양 종류, 굳이 말하면 뭐 사양 종류가 몇 가지가 되죠. 사양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자동 사양기도 있고, 그 다음에 광식 사양기, 그 다음에 봉지 사양, 그 다음에 페트병 사양, 그 다음에 뭐 노지 사양, 그 다음에 뭐 설탕을 그냥 막, 이거는 아닌 것 같고, 뭐 아무튼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자동 사양이죠. 자동 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동 사양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 사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. 뭐 솔직한 예로 잘 몰라요. 왜 그러냐면 자동 사양기를 안 써봤으니까. 뭐 그 원리는 이제 아는데 굳이 뭐 자동 사양기를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건 생략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광식 사양이 있습니다. 광식 사양이 있고, 그 세 번째 광식 사양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, 자, 뭐 5가지 정도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, 그러면 월동 사양을 언제쯤 줘야 되느냐, 뭐 이런 의문점이 나오죠. 뭐 지금 속해 있는 지역이 남부지방인데 이제 높은 지역인지, 아니면은 중부지방인지,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철원, 그 다음에 고성, 뭐 파주, 이런 그 북부지방 쪽인지, 뭐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북부지방에 들어가죠. 북한을 빼고.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남쪽이기 때문에 좀 사양을 좀 늦게 시작을 해요. 그리고 사양도 한 방에 확 몰아넣는 분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꾸준하게 사양을 천천히 이렇게 늘려가시는 분들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월동 사양의 개념을 별로 두지 않는 분들이 있고, 뭐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꾸준하게 사양을 이제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이 남부지방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10월 10일부터 이제 사양을 시작을 해요. 이제 저는 10월 10일부터 봉지 사양을 올려놓는데, 올려놔갖고 계속 올려놓습니다. 계속 올려놓게 되면 얘네들이 안 물어갈 때까지 올려놔요. 그러면은 그게 보통 10월 말, 또 11월 초, 뭐 10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끝납니다. 이제 더 이상 안 물어가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월동 사양에 대해서 개념을 별로 두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. 보면 월동 사양보다는 이제 그 월동 사양이라는 자체가, 이제 여기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동 기간이 한 달에서 길게 잡으면 1달 반 정도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한 12월 달쯤에 월동이 들어가 가지고 보통 한 1월 15일 정도, 늦어도 1월 15일 정도면 벌을 깨웁니다. 깨우기 때문에 그때 이제 깨울 때 보면 뭐 그 월동 사양이 그냥 남아 있어요. 솔직히 그냥 남아 있습니다. 뭐 이제 월동 사양의 개념을 별로 두지 않는 분들은 그때 이제 그때 사양을 주겠다, 본벌을 키우면서 이제 그 사양을 조금씩 주면서 그 전화열을 이용을 하겠다, 그걸로 이제 벌을 키우겠다,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, 또 벌을 또 빨리 깨우시는 분들이죠. 벌을 빨리 깨우기 때문에 이제 그 월동 사양이 굳이 필요가 없다, 그냥 겨울 내내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된다, 뭐 요 정도, 요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
월동 사양을 많이 합니다. 저는 안 물어갈 때까지 많이 하는데, 그 월동 사양을 이제 그 봄에 이제 물론 이제 설탕물을 줘갖고 사양수를 줘갖고 그 전화열을 발생을 하는 것도 있지만, 제 생각은 그 겨울에 이제 그 월동 이제 사양을 가지고 벌을 키웁니다.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숙성되어 있는 먹이가 그 이렇게 그 사양수를 주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. 그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, 우리 아들 먹으라고, 우리 딸 먹으라고 미리 다 해놓은 밥을 먹는 게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봄벌 키울 때 보면은 봉지 사양을 한 2번 정도 해줘요. 한 2번 정도 해주는데 거의 사양을 하지 않습니다. 사양을 하지 않고 이제 벌을 키우는 거죠. 그렇지만 이제 그 월동 사양에 개념을 두지 않는 분들은 봄에 이제 꾸준하게 사양을 계속 해주는 거죠. 조금씩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열로 이제 벌통 안에 열도 내고 그걸 이제 줘가면서 이제 벌을 키워 나가는 거고, 뭐 어떤 방식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. 그 각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스타일이 틀리니까 이제 이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, 저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, 그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, 어제 그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, 뭐 아무튼 뭐 스타일대로 다 틀리니까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.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월동 사양을 중요시하는 2가지만 남았죠. 꾸준하게 이렇게 조금씩 사양을 해서 이제 그 사양을 하시는 분이 있고, 저같이 이제 한 방에 딱 시작을 하면 계속 안 물어갈 때까지 계속 넣어주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,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천천히 조금씩 이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시작하는 게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, 그것도 뭐 저 같은 경우는 10월 한 10일부터 이제 계속 이제 10월 말까지 이렇게 주는 스타일이고, 그것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늦게 이제 그 사양수를 주게 되면 벌들이 이제 그 날씨도 춥고 한데 물어가고, 또 그 벌들이 월동을 해야 되는데 월동할 벌들이 이제 좀 일을 많이 하니까 좀 수명이 단축되지 않겠느냐, 뭐 요런 것도 있습니다. 솔직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제 사양을 꾸준하게 해주면 그 산란을 많이 못 받죠. 산란을 아무래도 좀 덜 받을 수밖에 없겠죠. 그런 이제 장단점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자, 이제 월동 사양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지 사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, 그 봉지 사양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집하고 이 봉장하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. 되다 보니까 그 저녁 때 이제 해 떨어진 다음에 이제 사양수를 이제 광식 사양기에다가 사양기를 주고 가게 되면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좀 늦죠. 집에 도착하면 이제 너무 늦어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아무 때나 이제 봉지 사양은 아무 때나 줘도 돼요. 뭐 담배 한 대 피고 줘도 되고, 아침에 줘도 되고, 점심 때 저녁 때 줘도 되고, 저녁 때 줘도 되고, 낮잠 한숨 자고 줘도 되고. 왜? 이 봉지 사양은 이제 당액이 이 봉지 안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죠. 이제 그 당액 냄새가 안 납니다. 광식 사양기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요. 밤 사이에 먹을 만큼만 줘야 돼. 그렇지만 봉지 사양은 안 그래요. 왜 그러냐면 그 봉지 안에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그 벌들 입장에서 보면 봉지 사양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.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. 이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번거롭죠. 그거를 설탕물을 일일이 다 담아갖고 묶어가지고 갖고 와 줘야 되니까 굉장히 좀 번거롭죠.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은 잘 안 쓰고, 이제 봄벌 때는 좀 쓰죠. 봄벌 때는 쓰다가 여름에는 아예 안 씁니다. 안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. 그렇지만 이제 그 봉지 사양이 좋은 점은 뭐냐, 예를 들어서 이제 도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, 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. 왜 좋을 수밖에 없느냐, 이 봉지 사양을 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그 육아열이 있습니다. 육아열이 35도 정도 된다 그러죠.
35도 뭐 이짝 저짝이 된다 그래요. 그러면 올려놓게 되면 이 육아 열하고 이 사양수 온도하고 똑같아집니다.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똑같아지죠.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 체온하고 똑같은 온도의 그 밥을 먹는 겁니다. 밥을 먹기 때문에 체하지가 않습니다. 체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? 설사병이 없다는 겁니다. 설사병이라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무지하게 더울 때, 날씨가 엄청나게 더울 때 얼음물만 계속 먹게 되면 설사를 하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속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자기 온도랑 맞추려면은 굉장히 힘드니까 이제 뭐 그 아무튼 그런 작용 열을 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지만 자기 온도하고 똑같은 그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는 설사가 안 난다는 거죠. 왜 의사 선생님도 그러지 않습니까? 그 여름에 이제 찬 거 이런 거 먹지 마라.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설사로 이제 가게 되면 그런 말을 합니다. 그거와 마찬가지듯이 이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그 봉지사양 자체는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젖꼭지예요. 어머니 젖꼭지. 이제 아기가 빨면은 그 젖이 나오고 안 빨면은 안 나오고 빨면은 나오고 안 빨면은 안 나오고 시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 체온이랑 똑같은 게 이제 그 밥이 나오니까 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다.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주기가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. 많이 번거롭고 이것도 떼어내야 되고 그 안에 벌 있으면 또 찢어가지고 이렇게 툭툭 털어야 되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. 그리고 봉장도 막 지저분해지고 막 이렇게 이런 단점은 있지만 벌들 입장에서는 봉지 사양보다 좋은 게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페트병 사양이라고 있어요. 페트병 사양. 페트병을 이제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. 이 위에다가 이제 페트병을 이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겁니다. 이 위에다가 이게 뚜껑을 닫으면 닫아져요. 그게 닫아집니다. 대신 이제 보온계포 같은 걸 덮게 되면 안 닫히죠. 그렇지만 페트병을 여기다 갖다 네모난 거 대신 이제 사각 페트병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그게 되죠.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그 봉지 사양하고 비슷한 개념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것도 뭐 아주 괜찮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양기에다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양기가 없죠. 왜? 저는 사양기를 잘 안 써요. 거의 봉지 사양이에요. 무조건 봉지 사양이에요. 1년에 사양기를 한 번 쓸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. 어떤 때는 2번 쓰고 어떤 때는 아예 한 번도 안 쓰고 광식 사양기를 한 번도 안 쓰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. 그냥 무조건 봉지 사양이다 보니까. 자, 아무튼 뭐 광식 사양기에다가 사양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벌 매수, 벌 이제 세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양을 넣어줘야 됩니다. 사양을 넣어줘야 되는데 밤새 만약에 이걸 물어갈 수 있을 만큼만 사양액을 넣어줘야 되는데 만약 더 많이 줘버렸다. 그러면 그 다음날 도봉 생기는 겁니다. 도봉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죠. 뭐 100% 도봉이 생깁니다.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도봉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. 왜? 그 안에 있는 사양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의 냄새가 밖으로 나갑니다.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벌통에서 와서 이제 이 사양수를 뺏어가 처음엔 뭐 사양수를 뺏어가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안에 있는 그 꿀도 다 뺏어가겠죠. 아무튼 뭐 이 광식 사양을 할 때는 이제 맞춰서 그 세력에 맞춰서 줘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맞춰서 주는 게 뭐 초보자 입장에서는 쉬운 건 아니죠. 봉지 사양은 맞춰서 줄 필요 없어요. 그냥 넣어주면 돼. 그냥 놔주고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, 가져갔으면 더 주고 안 가져갔으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뭐 그런 식으로 광식 사양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지 사양이라고 있습니다. 노지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봉장이 없어야 돼요.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정확하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봉장이 여기 있으면은
내 봉장이 여기 있으면은 그 사방으로 한 2km 정도 이내에는 그 다른 봉장이 없어야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통 취미 양봉, 초보 양봉이니까 10통 정도 된다고 칩시다. 한 10통 정도 되는데 여기 한 1km 떨어져서 한 500군 하시는 뭐 양봉장이 있다.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 양봉을 하죠. 아니, 노지 사양을 하죠. 노지 사양을 하면 나는 10통밖에 없는데 다른 데 300군이 있으면은 노지 사양을 하면 내가 가져가는 것은 내 볼통에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. 조금밖에 안 되죠. 다른 볼통에서 다 가져가요. 처음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 노지 사양수를 가져가겠죠. 그 다음 타겟은 내 벌통이 되는 겁니다. 내 벌통이 되겠죠. 걔네들이 이제 내 벌통을 약한 놈들을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뺏어옵니다. 다 도봉해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. 노지 사양은 이제 내 주위에 최하 2km 이내에는 사방 2km 이내에는 양봉장이 없어야 한다.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0통 하는데 1km 떨어져서 한 3통 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한 3통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이제 한 300통 정도 한다면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노지 사양은. 그리고 뭐 설탕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부어준다.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거의 미친 짓에 가깝다.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노지 사양에 대해서 이제 대충 아셨죠? 뭐 정리를 하자면은 그 초보 양봉, 취미 양봉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요러한 방법이 있다. 요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요렇게 해라.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게, 여러분들을 이제 봉장에 맞게 그 선택을 하셔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뭐 제가 그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저렇게 해야 돼. 봉지 사양을 해야 돼. 꼭. 아니 뭐 이게 페트병 사양을 해야 되겠어. 이게 아니라 봉지 사양을 하는 방법도 있고,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볼통이 집 앞마당에 있다 이러면은 뭐 굳이 봉지 사양 안 해도 되죠. 사양기에다가 그냥 조금씩 주면 되죠. 아침 먹고 아니 저녁 먹고 한 뭐 조금씩 보주고 이래도 상관이 없죠. 근데 이제 저처럼 봉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봉지 사양이 최고다. 좋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올해 벌이,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벌이 굉장히 좀 잘 됐어요. 굉장히 잘 돼가지고 거의 그 한 80% 정도는, 한 80% 정도는 거의 만상입니다. 만상이고, 그 나머지 한 20% 정도가 한 6맷벌, 5맷벌 그 정도 수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진짜 벌이 진짜 잘 컸어요. 제가 이제 뭐 진드기를 잘 잡아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진드기를 잘 잡고, 그 다음에 먹이도 충분하게 떨어뜨리지 않고 잘 주고, 뭐 화분떡도 그 많이 주고, 뭐 이래서 이제 벌이 잘 컸는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뭐 제가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잘 키웠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.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. 자, 아무튼 뭐 그 우리들은 취미 양봉이죠. 취미 양봉이다 보니까 뭐 로얄 젤리도 안 해요, 솔직히. 우리가 로얄 젤리 안 하지 않습니까? 로얄 젤리를 하게 되면, 로얄 젤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진드기 약을 하면 안 돼요. 진드기 약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드기 약을 함부로 못 하죠. 못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이 개미산을 해야 됩니까? 안 해야 됩니까? 개미산을 해야지 되는 건가? 안 해야 되는 건가?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은, 제가 이제 취미 양봉으로 지금 여기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, 17, 18, 19, 20, 21, 5년째죠. 그 뭐 옛날 방식, 옛날에는 이제 그 진드기 약 자체가 없었어요. 진드기 약 자체가 없어가지고 천연 진드기 약을 다 만들어서 썼습니다.
만들어서 이제 썼는데 그 요새는 이제 진드기약이 잘 나오죠. 진드기약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냥 쓰면 됩니다. 옛날에 우리 로얄 젤리 할 때는 진드기약을 이제 천연 약재를 썼어요. 천연 약재를 쓰기도 하고 뭐 거의 진드기약도 별로 잘 안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죠. 진드기약 로얄 젤리 할 때는 진드기약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그 개미산, 그 다음에 뭐 옥살산 이런 천연 약재를 씁니다. 이제 농약 성분이 안 들어간 거 그런 거를 써야 되는데 우리 같은 그 취미 양봉은 굳이 개미산 쓸 필요 없어요. 제 생각은 그래요. 개미산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. 로얄 젤리 할 거면 쓰세요. 로얄 젤리 난 로얄 젤리를 할 거야. 그러면 이제 개미산을 써야 됩니다. 개미산이나 옥살산을 써야 되지만 이제 그런 걸 안 할 거다. 내년 5월달에 꿀 딸 건데 이 농약 성분이 들어간 지금 시중에 나오는 약재들은 채밀 이전 40일 전 그때까지는 써도 됩니다. 써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요거를 잘 맞춰야죠. 강약을 잘 맞춰 갖고 이제 쓰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드기를 자유롭게 잘 잡습니다. 우리 취미양봉은. 그렇기 때문에 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취미양봉 하는 사람들이 벌이 안 좋으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. 물론 이제 늦게 이제 분봉을 하셨다.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거 4월 달에 4월 초에 분봉을 한 거죠. 한 장으로. 근데 월동 들어갈 때는 만상으로 들어갑니다. 거의 만상 가까이 돼요, 이 벌이. 이게 4월 2일 날 분봉한 거예요. 지금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겠지만 하나 그냥 그 화분떡 뭐 쪼잔하게 뭐 반 개씩 잘라주고 막 이러기 뭐 해서 그냥 하나 넣어줬습니다. 어제. 근데 벌들이 이 사방으로 온 사방에서 가운데다가 딱 넣어줘버리니까 온 사방에서 와서 이렇게 뜯어먹죠.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화분떡이 너무 많으니까 야, 이 화분떡이 너무 많다 이거. 짜증나. 야, 화분떡 좀 물어다 내다 버려라. 그럴까요? 그러면서 화분떡을 갖다가 버리지 않습니다. 얘네는 절대 안 버립니다. 자기들이 먹을 만큼만 먹어요. 이게 뭐 아무튼 이렇게 벌이 센 경우에는, 강한 경우에는 하나 다 줘도 상관이 없지만 벌이 약한데 하나를 주게 되면 이제 그 적절한 시기에 이걸 다 먹지 못하게 되면 이제 소비 소충이 생기죠. 있지만 이렇게 벌이 세력이 좋은 경우에는 소비 소충이 안 생깁니다. 제가 경험한 바로는 소비 소충이 생기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줘도 되고,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벌을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심하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, 건강한 벌이냐, 지금 내 벌이 건강한 벌이냐 건강하지 않는 벌이냐, 이것은 봉판을 보면 압니다. 봉판이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산란이 나가 있으면은, 봉판이 돼 있으면 건강한 벌이고, 색깔도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보여요. 봉판 피부 색깔이 건강하게 보입니다.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산란이 나가서. 근데 건강하지 않은 벌들은 뻥뻥뻥뻥뻥 구멍이 막 나, 꼼보 마냥 구멍이 뻥뻥뻥뻥뻥 막 이렇게 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벌이 지금 만상 가까이 되는데, 이 벌을 봐서 봉판이 꼼보처럼 봉판이 뻥뻥뻥뻥 뚫려 있으면 이 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, 만약 조밀하게 이렇게 나가 있다면 아주 건강한 벌이다.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을. 공간이 좀 비좁으니까 이거를 살짝 털어주고. 자, 이쪽에는 이제 먹이장입니다. 먹이장이죠. 거의 뭐, 채밀해도 되겠네. 이 정도로 이제 이쪽에는 뭐 더합니다. 이렇게 먹이장. 맨 가에는 먹이장 하나 이 정도 있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. 나쁘지 않고, 봉판 상태, 이제 충판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바로 봉판이네. 자, 봉판이 아주 깨끗하죠. 산란이 아주 조밀하게 나가 있고 색깔도 아주 이쁩니다. 색깔도 아주 이뻐요. 그쵸? 뭐 이쪽에도 거의 마찬가지죠. 아주 뭐 거의 각산란은 아니지만 각봉판은 아니지만 거의 한 90%에 가까운 그런 그 봉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요거는 충판인가? 예. 이렇게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거의 90% 가까운 충판입니다. 충산란판, 충판 및 산란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정도로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충산란판이 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그 뚜껑을 열어봐서 만약에 그 봉판이 그 충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만 나갔어요. 요만큼만. 뭐 손바닥만큼 요만큼 장마다 요만큼씩 나가 있어요. 그런 만약에 그 소비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착봉을 굉장히 약하게 붙인 겁니다. 착봉을 약하게 붙이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.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착봉을 강하게 붙이게 되면 그 방금 보셨듯이 그 봉판이 저런 뭐 각봉판은 아니지만 각봉판에 가까운 그런 그 건강한 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아무튼 뭐 건강한 벌과 건강하지 않은 벌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? 아무튼 뭐 벌은 건강해야 됩니다. 뭐 사람도 건강해야 되죠. 옛날에 그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자식이 이제 먼 길 떠나거나 아니면 외지로 이제 뭐 나가거나 이러면 뭐라고 하십니까? 어머니들이 어디 가든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? 그 이유가 뭡니까? 건강해야 건강하면 빌어먹더라도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. 어른들이. 그 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벌들이 일단 건강해야 돼요. 건강해야지 얘네들이 뭐 뭔가를 도모를 하지. 벌들이 만약에 병에 걸려갖고 지금 요때 로제맛병도 걸리고 그 다음에 뭐 그 저 부젖병도 걸리고 막 그래요. 이거 그 착봉 시원찮게 해놓으면 그런 병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한 장을 붙이더라도 소비 한 장을 붙이더라도 벌을 충분히 붙여야 됩니다. 충분히 붙이게 되면 이제 그 산란들 이 충들이 충분히 보호를 받고 이제 엄마 벌들이죠. 그 엄마 벌들한테 충분히 보호를 받고 충분히 그 젖을 먹고 충분한 사랑을 받게 되면 얘네들도 이제 건강한 벌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죠.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또 사랑을 베풀 줄 안다. 뭐 저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자식들한테 충분히 사랑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식들이 그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나중에 또 효자가 될 수 있다. 틀림없이 효자가 된다. 뭐 효녀가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. 근데 술 먹고 들어와서 맨날 둘겨 패기나 하고 이라니 나쁜 놈의 새끼 누굴 닮아갖고 이 모양이 꼴이냐고 맨날 술주정이나 부리고 뭐 마누라 하나 둘겨 패고 막 이렇게 되면 애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친구들이 생길 수가 있죠. 이 벌들도 아무튼 착봉을 한 장을 꿀벌은 내 친구는 맨날 입만 열으면 착봉 그러는데 뭔 착봉이 그렇게 중요하냐. 착봉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. 아무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엄청나게 중요해요. 이 착봉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. 아무튼 진짜 착봉이 중요하다니까. 엄청나게 중요해요. 착봉이 한 장을 붙이더라도 충분한 벌을 붙여야만이 건강한 벌이 태어날 수 있다. 자, 아무튼 그런 말씀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월동 사양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, 제가 이제 월동 사양에 들어갈 때쯤 되면 또 뭐 영상을 켜가지고 월동 사양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, 이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
이제 댓글로 달아주십시오. 댓글로 달아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보고 제가, 아, 요런 거 이제 다음 영상에는 요걸 올려야 되겠다. 요걸 올려야 되겠다. 뭐 댓글이 이제 물어보는 게 없게 되면, 이제 뭐 영상은 이제 그만큼 띄엄띄엄 올라가게 되겠죠. 그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많으면은 영상은 자주 올라가게 되겠고. 자, 아무튼 뭐 그렇게 하겠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저에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뭐 도움이라고 해봤자 뭐 별건 아니지만 그 댓글로도 뭐 일단 댓글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성추행범이 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제 말을 잘못하니까 그 벌 다룰 때는 뭐뭐 다루듯이 이러지 말고 아기 다루듯이 살살 다뤄야 된다, 이런 식으로 좀 그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윤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로도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좀 부족한 점, 설명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잘못 설명한 거, 요런 거를 또 댓글로 달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, 또 하국님 같은 경우에는 그 초보 양봉들이 좀 보고 궁금할 것 같은 거, 그런 거를 딱 질문을 합니다. 질문을 해갖고 다른 이제 초보 양봉들이 제가 달아놓은 댓글을 보고 이제 도움이 되라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, 아무튼 이렇게 미천한 영상이고 미천한 실력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도 3,000명이 넘고 내가 구독자가 3,000명이 넘는 사람이야. 이 사람 왜 이래? 아무튼 3,000명이 넘는다니까. 자, 아무튼 뭐 그렇고요. 앞으로도 제가 취미 양봉을 하고 있는 동안은 초보 양봉, 취미 양봉 분들이 양봉을 하는데 좀 제 영상을 보고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거니까, 뭐 특별히 제가 뭐 영상을 찍어갖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었어요.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도 양봉을 좀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, 정년 퇴직한 다음에 할까? 그때 좀 나이가 너무 늙지 않았을까? 힘들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혹시 지금도 정년 퇴직한 다음에 이제 양봉을 몇 통 취미 삼아 이렇게 해보고 싶은 분들, 그런 분들이 이제 영상을 이걸 꾸준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실천적으로는 손과 발은 그걸 못 따라가지만 머리는 그래도 본 게 있으니까 나중에 좀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. 뭐 제가 영상을 찍어 갖고 뭘 하겠다 뭐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. 순수한 마음에서 찍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. 자, 아무튼 꿀벌은 살살 다뤄야 됩니다. 아기 다루듯이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